서울필열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 논의를 끝마친 금융국사는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 견지병과 조지경을 찾았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이끌고 옆에 있는 다른 천막으로 건너갔다. 그런데 견지병은 심신이 피로한 터라 다른 천막에 가자마자 자리에 누워 잠에 골아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은 금융국사가 조지경에게 말했다. 조도사, 별일 없으면 나와 함께 좀 걸을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천막을 나섰다. 그때 조지경 눈에 저 멀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소용녀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걸 본 조지경의 얼굴빛이 공포로 하얗게 변했다. 금융국사도 소용녀를 보았으나 못 본 척하고 전진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지경에게 자세히 물어보았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매우 친한 친구끼리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금융국사는 조지경에게 친근하게 굴었다. 조지경은 금융국사가 자기를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자 감격해서 전진교의 세력 분포며 각 주요 거점 등을 묻는 대로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덧 아무도 없는 곳에 다다랐다. 당시 대하 이북 지역에서 전진교와 개방의 세력은 관부보다 강했다. 금융국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도사, 전진교가 지금의 성세를 쌓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오. 그렇게 어렵게 쌓아올린 성세가 지금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놓여 있어. 내가 전진호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식견이 너무나 좁은 것 같소. 어찌 그들은 우리 대몽골을 적대한단 말이오. 내 아까 보니 견도사라는 사람도 식견이 좁아 보이더군요. 어찌 전진교는 그런 자에게 장교라는 중임을 넘긴단 말이오. 그 말에 조지경은 한숨을 내쉬며 소용녀 쪽을 힐끔 쳐다보았다. 원래 조지경은 견지병이 장교직위를 물려받은 후 전진호자가 모두 세상을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견지병을 협박해 장교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조지경은 성정이 급한지라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리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도 없었다. 조지경을 살피던 금융국사가 말했다. 용랑자의 일은 별거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노승이 해결해 줄 수 있어. 그저 장교 자리가 그 무능한 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급한 일 아니겠소. 그러자 조지경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사께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면 소인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는 눈썹을 치켜뜨며 다짐을 받았다. 군자는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법이 없소. 절대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돼오. 물론입니다. 좋소. 그럼 내가 반년 내에 그대가 장교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겠소. 그 말에 조지경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조지경을 보며 금융국사가 물었다. 왜 못 믿으시겠소? 그러자 조지경이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어요. 조지경은 연신 고맙다며 계속 고개를 조아렸다. 우선 문파로 돌아가시거든 강력한 지원군을 확보하시오. 지금 문파에서 가장 웃 어른이 누구시오? 오늘 길에 만난 주사숙조이십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이 당신을 돕겠다고만 해주면 견도사는 당신의 적수가 될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유사백, 구사백 그리고 우리 사부님 모두 그분을 사숙이라 부르시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모두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 말에 잠시 고민하던 금융국사가 말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소. 나는 오늘 그와 내기를 했소. 그가 다시 와서 깃발을 훔칠 수 있을지 없을지 말이오. 나는 오늘 밤 그 깃발을 깃대에 걸지 않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놓을 생각이오. 몽골 군영은 막사만 해도 1000개가 넘는데 주백통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전부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오. 금융국사가 팔을 뻗어 조지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깃발이 어디 있는지 당신에게만 알려줄 생각이오. 그러면 당신이 주백통에게 몰래 가르쳐주고 그가 깃발을 찾도록 도와주시오. 그렇게 되면 주백통은 당신에게 큰 빚을 지게 되는 셈 아니오. 금융국사의 말에 조지경은 좋아서 손뼉을 쳤다. 그렇군요. 그러면 주사숙조의 호감을 살 수 있겠군요.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들어 금융국사에게 물었다. 그러면 대사는 내기에서 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금융국사가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다. 우리 모두 사내대장부 아니오.
친구가 되었으면 있는 힘껏 도와야지 않겠소? 그깟 내기니 명예니 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소? 그 말에 조지경은 너무 고마워 가슴이 뭉클해졌다. 대사의 은혜,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조지경을 바라보며 금융국사가 가만히 미소 지었다. 우선 주백통의 신임을 얻는 데 집중하시오. 그런 후에 내가 다음 계획을 알려주겠소. 금융국사는 한없이 인자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고는 손을 들어 왼쪽을 가리켰다. 우리 저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군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낮은 산이 몇 개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중 한 산 앞으로 다가갔다. 금융국사는 두리번거리다 커다란 나무 두 그루 사이에 뚫려있는 동굴을 발견하고는 조지경에게 말했다. 여기가 좋겠소. 여기 이 동굴에 깃발을 숨깁시다. 그들이 찾은 동굴은 입구가 나무로 가려져 있어 언뜻 보기에는 동굴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곳을 잘 기억해 두시오. 이따가 여기에 깃발을 숨겨놓을 테니 저녁에 주백통이 오거든 이쪽으로 유인하시오. 그 말에 조지경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벙실거렸다. 그는 근처의 지형이며 나무를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두었다. 두 사람은 군영으로 돌아오면서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조지경은 기분이 좋은 듯 자꾸만 견지병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견지병은 멍청한 사람처럼 허둥대며 물어보는 것과는 상관없는 대답만 내뱉었다. 날이 저물자 조지경은 막사를 빠져나와 언덕 위로 올라가 주백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조지경이 내려다보니 군영의 경계가 삼엄했다. 이 정도로 경계가 삼엄하면 아무리 사숙조님이라도 쉽게 군영에 발을 들이밀 수는 없겠는데. 조지경은 주백통을 기다리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북두칠성이 유독 강한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국사의 말대로 내가 장교가 되면 내 명성을 천하에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천하에 퍼져 있는 3,000개의 도관과 8만 명의 제자가 모두 나를 우러러볼 테지. 하하하. 그리 된다면 양과 하나쯤 없애버리는 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조지경은 생각할수록 신이 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그때 나무 아래 앉아있는 소용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견지병이 저 여자 손에 지금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경쟁자가 하나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견지병이 죽고 나면 구사백 쪽에서는 또다시 장춘 문화에 있는 이지상이나 송덕방을 밀 게 분명하다. 그리 되면 내가 장교가 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 그림자는 군영 안을 재빠르게 누비고 다녔다. 계속 눈으로 쫓아가 보니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노안동 주백통이었다. 왕자가 주둔한 곳에 깃발이 없는 걸 확인한 주백통은 이리저리 깃발을 찾아다녔지만 허사였다. 수천 수만의 막사가 겹겹이 에워싸여 있는데 어디 가서 깃발을 찾는단 말인가. 주백통은 절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막사를 뒤지고 다니다 매복한 고수들에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무리 주백통이라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터였다. 주백통은 한군형 막사 위에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주백통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걸 보던 조지경은 앞으로 나서려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지금 알려줘봤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거야. 찾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풀이 죽어있을 때 가르쳐줘야 내공이 더 커 보일 테지. 조지경은 막사 뒤에 숨어 주백통의 동정을 살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왕자의 깃발을 찾지 못한 주백통은 점차 짜증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숨어 들어왔다는 사실도 잊은 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금융국사 대체 왕기를 어디에 숨겼느냐? 노기등등한 목소리였다. 그의 외침은 쩌렁쩌렁 울리며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주인은 죽은 듯이 조용했다. 금융국사가 미리 자기 계획을 홀피렬에게 알리고 정군에 지시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주백통이 빨리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주인은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그때 갑자기 동쪽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노안동. 왕기는 여기 있소. 할 수 있거든 가져가 보시오. 그 소리를 듣고 어디냐며 주백통은 당장 깃대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때 왕기는 여기 있소. 또 다른 방향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주백통이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가자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왕기는 여기 있소. 왕기는 여기 있소. 외침은 막사 여기저기에서 들려왔다. 주백통이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가면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어느 막사에서 나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앙천대소했다. 으하하하. 금융국사 이놈. 지금 나랑 놀아보자는 것이냐? 좋다.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내 당장 이 군영에 불을 싸지르겠다. 그 말에 마음이 급해진 건 조지경이었다. 정말 불을 지르면 큰일이다. 그는 더 망설이지 않고 달려나갔다. 주사숙조님, 불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아, 너로구나. 근데 왜 불을 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냐? 이건 함정입니다. 일부러 사숙조님께서 불을 놓도록 꾸며놓은 겁니다. 지금 이곳에는 여기저기 폭약이 가득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불을 놓는다면 아무리 사숙조님이라도 무사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말에 주백통은 깜짝 놀랐다. 이놈의 화상이 아주 악독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구나. 주백통이 생각보다 쉽게 자기 말을 믿자 조지경은 기분이 좋아졌다. 제가 놈들의 속셈을 미리 알고 사숙조님께서 속으실까봐 이곳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난 여기서 죽을 뻔했구나.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런데 얼씨구나 하고 따라 나설 줄 알았던 주백통이 뜻밖의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된다. 안 되고 말고. 널 따라가서 찾으면 내가 지는 게 아니냐? 뜻밖의 거절에 조지경은 당황했다. 금융국사나 조지경 같은 사람에게야 승부를 가리는 내기가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겠지만 주백통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일 뿐이었다. 조지경이 그냥 깃발을 넘겨준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별명이 노안동이라더니 과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군. 어떻게 꼬셔야 할까?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른 조지경이 주백통에게 웃으며 말했다. 사숙조님, 그럼 저도 왕기를 훔치는 내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어디 누가 먼저 손에 넣을지 볼까요? 조지경은 경쟁심을 부추기는 말을 던지고는 곧장 경공을 펼쳐 산이 있는 왼쪽으로 사력을 다해 달려갔다. 고개를 돌려보니 과연 주백통도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는 동굴 근처까지 가서 속삭이듯 아주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큰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는 동굴이라고 했는데 저쪽에 보이는 저 나무인가? 그러면서 일부러 동굴 근처를 이리저리 살피는 신용을 했다. 내공이 깊은 주백통이 조지경의 말을 못 들었을 리 없었다. 내가 먼저 찾았다. 주백통은 어느새 나무 두 그루 사이에 있는 커다란 동굴로 뛰어들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조지경은 가만히 웃음 지었다. 여기까지 가르쳐드렸으니 내공을 잊지는 않으시겠지. 게다가 불을 놓았으면 목숨을 잃었을 텐데 내 덕분에 목숨까지 건졌으니 더 좋아할 게 분명해. 조지경은 썩 흡족한 마음으로 동굴 쪽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갑자기 동굴 안에서 주백통에 찢어질 듯한 비명이 들렸다. 독사다, 독사. 조지경은 깜짝 놀라 동굴로 한 발 들어간 왼쪽 발을 다시 바깥으로 빼면서 물었다. 사숙조님, 동굴 안에 독사가 있습니까? 아니, 뱀이 아니라. 주백통의 목소리가 점차 희미해졌다.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다. 조지경이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불을 붙이고는 동굴 안을 살펴보니 주백통이 바닥에 누워 왼손으로 깃발을 쥔 채 휘두르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쫓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 더욱 놀란 조지경이 다급하게 물었다. 사숙조님, 무슨 일이십니까? 동물이야, 내가 동물에 당했어. 주백통은 팔에 힘이 빠지는지 왼손을 점점 떨구며 힘없이 깃발을 흔들었다. 그 모습에 조지경은 덜컥 겁이 났다. 주백통 같은 고수가 이렇게 순식간에 당할 정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지독한 동물이란 말인가? 그런데 주백통이 흔들던 깃발은 왕기가 아닌 평범한 군단기였다. 그걸 보자 조지경은 오싹 소름이 돋았다. 아뿔싸. 금융국사가 나를 속였구나. 동굴에 동물을 숨겨놓고 나로 하여금 사숙조를 끌어들이게 한 거야. 그제야 조지경은 금융국사의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다. 당황한 조지경은 주백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부상은 어떤지 살펴보지도 않고 횃불을 집어던지고는 몸을 돌렸다. 그런데 횃불이 날아가다 말고 공중에서 멈추는 게 아닌가. 뜻밖에도 누군가 횃불을 공중에서 가로챈 것이다. 가려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그 소리에 조지경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며 소용녀가 서 있었다. 불빛에 드러난 얼굴은 여전히 아름답고 무표정했다. 소용녀를 본 조지경은 너무 놀라 다리가 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지경은 소용녀가 여기까지 자신을 뒤쫓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당장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실 소용녀는 멀찌감치 떨어져 조지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조지경의 어떤 행동도 소용녀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지경이 주백통을 유인하는 걸 보고 바짝 뒤쫓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주백통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지만 그냥 둔 것이고 조지경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소용녀가 횃불을 들어 주백통의 얼굴을 비춰보니 그의 얼굴은 이미 푸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금사 장갑을 끼고 주백통의 팔을 만져보며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폈다. 그러자 술잔만 한 거미 3마리가 주백통의 왼손 손가락을 하나씩 물고 있는 게 보였다. 거미의 모양은 몹시 괴이했는데 온몸이 선명한 붉은색과 녹색 무늬로 얼룩져 있는 게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색이 선명할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걸 소용녀는 잘 알고 있었다. 거미들은 주백통의 손가락을 꽉 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용녀는 나뭇가지로 거미를 밀어내려 했으나 거미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옥봉침을 꺼내 거미 3마리를 찔러 죽였다. 주백통에 손가락을 문 거미는 채설주라고 불리는 거미로 주로 몽골, 위구르, 티베트 지역 설산 꼭대기에서 서식했다. 채설주의 독은 천하 3대 맹독 중 하나로 유명했다. 금융국사는 이 채설주를 특히 잘 다뤘다. 그는 중원의 고수와 겨룰 때 사용할 생각으로 종종 이것들을 가지고 다녔으나 전에 양양에 갈 때는 미처 이 채설주를 가져가지 못했다. 그러다 이막수의 빙배근침에 당하고 군영으로 돌아온 그는 분을 견디지 못하고 숨겨둔 채설주를 꺼냈다. 다시 이막수와 만나게 되면 채설주의 맛을 톡톡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주백통과 왕기를 두고 내기를 하게 되었고 장교 자리를 탐내는 젊은 도사 조지경을 만났다. 그래서 동굴 속에 아무 깃발이나 던져두고 그 깃발 속에 채설주를 숨겨놓은 것이다. 이 채설주는 살아있는 생물을 만나면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신선한 피를 실컷 빨아먹기 전에는 절대 상대를 놓아주지 않았다. 또한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금융국사도 마땅한 해독약이 없을 정도였다. 금융국사가 채설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도 혹시 채설주를 놓쳐 자기가 큰 낭패를 당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소용녀의 옥봉침은 어떠한가? 소용녀의 옥봉침에는 종남산 옥봉의 꼬리에서 추출한 맹독이 묻어 있었다. 옥봉의 독은 채설주의 독만큼 지독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단한 맹독임에는 틀림없었다. 소용녀가 이 옥봉침으로 채설주를 찌르는 순간 채설주의 몸에는 자연스레 항독소가 생겼다. 독거미는 원래 여러 가지 독을 가진 벌레를 잡아먹으면서도 제 몸에 항독소가 있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소용녀가 옥봉침을 놓았을 때 이 항독소가 주백통의 혈관 속으로 주입되었다. 소용녀는 바닥에 죽어있는 채설주가 아직도 징그러운 듯 몸서리를 쳤다. 주백통을 돌아보니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아무래도 이미 죽은 듯 했다. 사실 소용녀는 주백통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 주백통이 양과를 절정곡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녀는 공손지와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흘렀다. 그런 주백통이 이런 독에 중독되어 죽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갑자기 주백통이 손을 흔들며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뭐가 날 물었는데 뭐가 이렇게 독하담. 주백통은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시 푹 고꾸라졌다. 그가 아직 죽지 않은 걸 본 소용녀는 얼굴이 밝아졌다. 횃불을 들고 비춰보니 채설주의 도끼가 온몸에 퍼진 것 같지는 않았다. 소용녀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죽지 않았군요. 아주 죽지는 않은 모양이야.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었지. 하하하. 주백통은 여전히 익살스럽게 웃었으나 곧 손발이 수축되며 목소리가 사그라들었다. 그때 밖에서 엄청나게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노안동. 그래 왕기는 훔치셨소? 오늘 내기에 누가 이긴 것 같소?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금융국사였다. 소용녀는 왼손으로 횃불을 눌러 즉시 꺼버렸다. 그녀는 금사 장갑을 끼고 있어 무기나 불을 손쉽게 만질 수 있었다. 이번 내기는 이 노안동이 졌다. 내 목숨까지 당신에게 빼앗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 그런데 국사, 이 거미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독한 것이냐? 주백통의 목소리는 꺼질 듯 희미했다. 그러나 우렁차게 울리던 금융국사의 웃음소리도 그 꺼져가는 목소리를 듣고는 뚝 그쳐버렸다. 놀랍군. 채설주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소리에 아직 내공이 실려있다니 과연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다. 채설주에게 물렸다면 결코 2시즌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결국 강적 하나를 제거한 셈이지. 조도사 정말 큰일을 하셨소. 그 말에 조지경이 흠칫했다. 그때 주백통이 신음에 가까운 음성으로 조지경을 힐난했다. 내 이놈 조지경. 감히 적을 도와 나를 속이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천벌을 받기 전에 어서 구척이에게 가서 죄를 이실직고하고 죽음을 청하거라. 동굴 밖에서 듣고 있던 조지경은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금융국사 뒤에 숨어 오들오들 몸을 떨었다. 그 모습을 보며 금융국사가 웃으며 대신 대답했다. 조도사는 좋은 분이요. 곧 우리 왕자께서 전진교 장교로 봉하실 것이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금융국사는 다른 생각을 했다. 주백통의 죽음으로 이제 이 애송이는 내 손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놈은 별반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은 놈이다. 그러니 구척이 등이 이놈이 아니라 견씨놈에게 장교 자리를 물려주려 한 것이겠지. 이제 이놈을 이용해 전진교를 손에 넣을 일만 남았군. 한편 금융국사의 말을 들은 주백통은 코웃음을 치며 카악하고 침을 내뱉었다. 비록 체내의 독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채설주의 맹독은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미량으로도 웬만큼 큰 짐승을 죽일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했다. 주백통은 진기가 이미 많이 상한 상태에서 마음까지 격동되자 또 정신을 잃어버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